지진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공공시설물에는 의무적으로 지진 계측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대부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가 세계 가스총회를 앞두고 엑스코 확장 계획을 추진해왔지만 비용 부담이 커 확장 계획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모녀 변사 사건과 아동 실종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라진 11살 초등학생을 찾기 위해 공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 복면을 쓴 괴한이 침입해 자고 있던 여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 경주 지진을 계기로 우리가 지진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했고 안전에 대비를 하지 않고 있는지 사회 곳곳에 만연된 안전 불감증을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도 지진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지진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공공시설물에는 의무적으로 지진 계측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구시청을 비롯해 주요 기관과 시설들은 예산 타령을 하면서 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의 한 구청에 설치된 지진 가속도 계측기입니다. 센서가 땅의 진동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진도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그 결과는 국민안전처로 전달됩니다. 지표명과 구청 옥상, 지하에도 설치돼 지진이 날 경우 건물의 안전성까지 표시해줍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자기들이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판정을 내리십니다. 예, 안전하다, 뭐 점검을 하라. 경주 같은 거나 포항 같은 데는 점검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진 화산 재해 대책법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지자체 청사에는 이런 지진 가속도 계측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구시청은 지금까지 설치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야 2억여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대구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에도 이게 설치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는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청 같은 경우에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하구청도 여기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행정기관 청사와 국립대, 댐, 저수지, 현수교와 사정교 등이 의무 설치 대상이지만 대구에는 4개 구군청과 1개 교량, 2개의 댐 등 7곳에만 설치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의무 설치 대상 814개 가운데 28.4%인 231곳이 아직 설치하지 않아 공공 부분의 안전 불감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정부가 경주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 복구는 막막한 실정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진 피해가 집중된 경주 한옥마을입니다.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돼 곳곳에서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반면 소규모 한옥 대부분은 손도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진에 대한 공포와 정부 지원 최고 금액이 9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견적을 내기에 3,800만 원 이런 그런 얘기를 하고 구세를 바꿔 더 이상 우리 견적 내본 일도 없고 우리는 무조건 새로 해야 될 입장이고 이 기왕 있는 거는 하나도 못 씁니다 지금 현재. 피해 조사 후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전문 인력 인건비와 기와 등 자재비를 포함해 하루 100만 원이 넘는 보수 비용은 큰 부담입니다. 크게 부서지면 아예 새로 하는데 조금씩 부서진 그런 집들도 적어도 몇백씩은 기본으로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집은 과연 서민들이 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죠.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경주 상인들도 속을 끓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상가와 공장 등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자체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면 유리 같은 것들이 이제 언론에 나왔고 파손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보상을 해야 되고 지원을 해서 받으면 좋은데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특별 재난지역 구속체구로 지진 복구 지원단을 구성했고 지진 피해 심리 지원단 인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시설물 복구에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앙정부의 피해 보상액은 그 피해 규모에 비해서는 아주 과소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우리 주민들이 빨리 복구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증받은 기와장을 공급을 하고 중장비를 동원해서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진 불안 속에 막대한 복구 비용 부담으로 시민들은 여전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원전이 밀집된 경주에는 지진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원전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단체들도 원전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전 6기가 운영 중인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울산 북구 윤종호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한수원 자료를 분석한 발표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주 지진으로 월성원전 4기가 수동 정지된 직후 사흘간 삼중수소 농도가 3배에서 최대 18배까지 치솟았습니다. 삼중수소는 암과 기형아 출산을 유발할 수 있는 방사능 물질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 높아졌습니다. 이 동네 삼중수소 유출 많이 돼 갖고 그래 우리도 내 데모도 몇 년을 하고 그 아이들이 끝도 안 나온 적이 있어요. 더구나 원전 인근의 울산 단층 역시 향후 강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활성 단층이라는 4년 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조사 결과도 주민들에겐 큰 충격입니다. 앞으로도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도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불안감은 경주 시가지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진짜 주말에는 이제 짐 싸서 다른 데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잠 못 자고 어제도 새벽 3시에 잠들었어요. 급기야 경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핵 경주 시민 공동행동은 노후된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차량 행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부터 이때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알아보고 더 깊이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행진 과정에서 경찰이 집회 신고 여부를 문제 삼아 차량을 막는 등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자부는 오는 12월까지 원전 등 에너지 시설의 내진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오는 28일까지 대구와 경북, 울산 등에서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기 전 건축 허가가 난 건축물 가운데 10층 이상 공동주택의 승강기 1,500여 대를 긴급 안전 점검합니다. 점검단은 이번 지진으로 인해 승강기 운영 장치와 승강로 등 주요 시설에 손상이 발생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금융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대구 경북 지역 은행원들도 파업에 동참했지만 영업점 업무는 대체로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대구은행은 모든 영업점에 문을 열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이 모두 창구에서 업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도 문 닫은 영업점 없이 필수 인력으로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새벽 구미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 복면을 한 괴한이 침입해 여고생 2명을 성추행하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기숙사에 있는 CCTV를 확보해 괴한을 찾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새벽 2시 반쯤 구미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 괴한이 침입했습니다. 경찰과 학교에 따르면 이 괴한은 헬멧을 쓰고 복면까지 했는데 기숙사 건물에 있는 방 2개에 잇따라 침입해 여학생 2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이 복면 괴한이 건물 비상구와 연결된 문으로 침입한 뒤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한 결과 이 괴한이 성추행보다는 절도짓을 하러 기숙사에 침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밑에는 공부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때는 공부하고 있었고 또 그 전에 온 학교를 좀 이렇게 뭐라 할까 말이야. 이거 물색하게 달래요. 저들이 봤을 때는 좀 절도범인데. 기숙사에 자녀를 둔 학부형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안전 진짜 안전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인데 그것도 여자 기숙사에서 그러니까 너무 막 남자 기숙사도 아니고. 범행이 일어난 학교의 기숙사입니다. 해당 학교는 교육청이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고 기숙사에 대한 보안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찍힌 기숙사의 CCTV를 토대로 괴한의 신분을 밝히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앞서도 보도가 있었는데요. 대구 모녀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숨진 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갔던 초등학생 류정민 군을 찾기 위해서 공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류 군의 행방이 묘연해서 수사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11살 류정민 군의 경찰 수배 전단입니다. 키 140cm, 실종 당시 파란색 소매가 달린 흰색 티셔츠와 긴 바지,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류 군은 지난 15일 어머니 52살 조모 씨와 함께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를 나가는 CCTV 모습을 마지막으로 행방이 묘연합니다. 닷새 뒤 어머니 조 씨는 낙동강변에서 외상 없이 숨진 채 발견됐고 아파트에선 딸 26살 류모 씨의 백골 시신이 나왔습니다. 아들은 되게 챙기는 편이었어요. 딸은요? 딸은 맥주도 챙기고 뭐. 얼마나 깜깜한지 떡 씌워가지고 동네 추운데 집에도 못 들어가 동네만 근데 돌아다니니까. 아파트에서는 내가 죽거든 십자수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라고 적힌 류 군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라진 류 군이 이번 모녀 변사 사건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행방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엄마의 사체가 여기서 발견되었으니까 아들도 이 인근에 발견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드론까지 동원해 낙동강 일대를 수색하고 있지만 범위가 넓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류 씨의 사망 원인을 분석하고 있으며 어머니 조 씨의 행적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재구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에 따르면 불법 농약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농촌진흥청의 단속 인력은 전국에서 11명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근 2년 6개월 동안 불법 농약 적발은 380여 건으로 경북은 53건이 적발돼 전북, 전남, 충남에 이어서 4번째였는데 외국 밀수 농약과 약효 보증 기간이 지난 농약 등이 농촌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2021년에 열리는 세계 가스총회를 앞두고 엑스코를 2배가량 확장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많게는 3천억 원으로 추산돼 확장 계획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2021년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 가스총회에는 17,000제곱미터 정도의 전시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재 엑스코 1층 전시 공간은 절반인 8,600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대구시는 이뿐만 아니라 엑스코가 만성적인 공간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다며 1년 전부터 2가지 확장 방안을 놓고 검토해 왔습니다. 성수기 4, 5, 6이나 90, 11을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는 다른 데 공간이 있는 신텍스나 부산현대부터 빼주고 말죠. 그러나 문제는 비용입니다. 확장 방안 중 하나인 엑스코 앞쪽의 호텔을 사들이고 패션 디자인 개발 지원센터 터를 이용할 경우 호텔 리모델링 비용으로만 1,000억 원 등 모두 2,200억 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엑스코 뒤쪽을 확장하는 방안 역시 상가 매입과 공사 비용 등으로 최대 3,000억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엑스코 확장은 예산을 낭비하는 토건 사업에 불과하다고 반대해 왔는데요. 대구시는 결국 엑스코 확장 계획을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계 가스총회는 천막 등으로 임시 가설물을 만들어 치르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장기적으로는 엑스코 확장이 꼭 필요하다며 시간을 두고 확장 방안을 계속 추진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동네 한 바퀴 오늘은 두류공원의 성당 인라인 스케이트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자원봉사자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제11회 대구 자원봉사 박람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구시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된 지 20주년이 되고 대구 자원봉사의 해이기도 한 뜻깊은 날입니다. 대구 시민과 자원봉사자가 함께하는 축제의 마당을 통해 대구시의 자원봉사 물결을 확산시켜 대구시가 따뜻한 정이 있고 배려가 넘치는 도시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자원봉사의 물결 행복한 대구란 슬로건 아래 내일까지 계속될 이번 박람회에는 사회복지기관, 단체 등이 운영하는 상설부스 70여 개가 운영되고 자원봉사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과 공연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대구 달서구청은 오늘 구청 강당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사와 함께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를 확대해 주기 위한 2016 장애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지역의 17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생산직과 격리, 사무, 청소, 경비 등의 채용에 나섰으며 장애인의 직업 훈련과 건강 상담도 했습니다. 달성군 실버 한마음 큰 축제가 오늘 옥포면 오견지 송해공원에서 펼쳐졌습니다. 경로 사상을 높이고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달성군이 올해 처음 마련한 이번 축제에는 어르신의 재능 기부인 실버 공연에 이어 실버 골든벨과 대형 윷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져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동네 한바퀴 이시정이었습니다. 경운대학교는 오늘 교직원과 학생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부 프라임 사업 선정을 계기로 항공산업교육선도대학으로 도약을 다짐하는 프라임 사업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경운대학교는 앞으로 항공산업 분야의 차별화된 인재 양성과 교육과 현장 간 개방형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 프라임 사업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상훈 신임 대구지방경찰청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치안의 시작과 끝은 안전인 만큼 예방, 치안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소통과 배려로 조직에 활력을 불러넣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천 출신의 김 청장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간부 후보 32기로 경찰에 입문해 경찰청 항공과장, 대구청 제1부장, 경찰청 정보국장 등을 거쳤습니다. 대구시가 토요일인 내일부터 금호강 하중도 코스모스 단지를 시민들에게 개방합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초 꽃이 활짝 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민들이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산책로와 돌탑, 바람개비 등을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구 노곡동에 위치한 하중도는 과거 비닐하우스 경작지로 상습, 침수지였습니다. 안동 간고등어 축제가 오늘 안동 서부시장에서 막이 올라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안동 간고등어 축제는 육로 운송 재현 행사를 시작으로 전통 염장 간제비 체험과 줌마렐라 프리마켓, 간고등어 요리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축제는 2년간의 공사 끝에 준공된 서부시장 공영 주차장에서 개최됨으로써 고객 편의는 물론 지역민의 문화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게 됐습니다. 2016 경주 세계 차문화 축제가 오늘 경주 하이코에서 개막돼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신라시대 차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된 오늘 행사에서는 한국의 차문화 방향 등에 대한 강연에 이어 한국과 중국, 일본의 차 시연이 펼쳐집니다. 주말인 내일은 보문호 둘레길에서 일반인들이 직접 차를 마시며 문화를 체험하는 찻자리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구미시 금호산에서 4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백골 시신을 약초를 캐러 갔던 한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시신 부근에서 은행카드를 발견해 신원을 파악한 결과 2년 전 가출한 뒤 실종 신고된 47살 김모 여인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시신 DNA를 분석해 실종 신고된 김 씨가 맞는지 확인하는 한편 타살 흔적이 있는지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의 한 해수욕장에서 대형 바다거북 한 마리가 백사장으로 밀려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죽은 거북이는 몸 길이 약 1m 50cm, 무게 약 100kg으로 운동을 하던 시민이 어제 저녁 8시쯤 발견했으며 붉은 바다거북으로 추정됩니다. 이번에 거북이가 발견된 포항 도구 해수욕장에서는 지난 2014년 11월에도 몸 길이 1m 30cm짜리 거북이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대구시가 거동이 불편한 교통 약자를 위해 나들이콜 특장차 21대를 구입해 다음 달부터 운영하고 노후 차량 10대를 신차로 교체해 운행합니다.
지난 2009년 2월 30대로 운행을 시작한 나들이콜은 현재 120대를 보유하게 됐고 오는 2018년까지 모두 400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근 중국 우한을 방문한 대구시 중국 대만 관광시장 개척단이 중국 여행사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중국 화중 지역에서만 내년에 관광객 15,000명을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음 달부터 매달 중국 전세기 관광객 400여 명이 대구를 찾고 내년 4월에서 6월까지는 월 900명씩 중국 전세기 관광객이 대구를 더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시는 중국 우한과 인근 지역을 포함한 화중 지역에 중국 인구 20%가 거주한다며 향후 집중 홍보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대구 달서갑 곽대훈 의원은 아파트 출입문 근처와 아케이드가 설치된 전통시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아파트 거주 세대의 절반 이상이 요구할 경우 건물 출입구로부터 10m 범위 안의 구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아케이드가 설치된 전통시장의 경우엔 의무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9월 23일 금요일 대구 경북 뉴스데스크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